자, 요 페이지에서는 1, 2, 3번 해줄 테니까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은 그 보니까 PT가 접선이래, 접선. 그 다음에 T가 접점이고 BT랑 BP랑 같대. 거기 짝대기 두 개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했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탭이 40도래. 탭 확인했어? 탭 여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ATB 요 자리, 요 TB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조기가 40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게 접선이지. 에라이. 접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을 하나 그은 거고. 그럼 요 사이에 무슨 각이 생긴다 했냐면 저평각이 생긴다 했어. 이 각이 뭐랑 똑같다 했냐면 여기랑 같다 했죠. 그럼 이 자리가 몇 도? 40도. 이 자리 몇 도? 40도. 그럼 이 자리 몇 도? 100도. 이 자리 몇 도? 80도. 이 자리 몇 도? 60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평각에 대한 문제였었고, 또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PT가 마찬가지로 접선이고 A 접점이고 스파가 30도, 마트가 48도, ABC가 110도, X랑 Y 더한 거 구하랬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얘도.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써먹어야겠지만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도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접선 있죠? 여기 현 있죠? 그럼 저평각이죠, 이거. 그렇지? 그럼 이 48도가 어디랑 똑같을까? 여기랑 똑같겠지? 여기 48도. 자, 또 하나. 자, 여기 110도 있는 거 보이시죠? 110도. 이 110도랑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요 사각형 ABCD가 원 안에 내접하기 때문에 여기는 70도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이 자리가 110이겠죠? 아이고, 110. 그럼 Y가 몇 도일까요? Y는 4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X가 48도, Y가 40도니까 더하면 88도가 나오겠죠. 예전에 배웠던 것도 같이 써먹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반지름이 8cm 원이고 접선이 있고요. T가 접점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PTA가 30도일 때 PTA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또 일단 요거 바로 저평각인 거 혹시 보일까요? 그럼 요 자리가 30도가 될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지름이잖아요, 얘들아. 지름이면 여기가 180도고 반원이고 그거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는 90도겠죠. 90도.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60도가 될 것이고 이쪽이 120도가 될 것이고 여기가 30도니까 이 자리도 30도가 되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게 PT요. 밑에 있는 걸 구해야 되거든, 지금. 요거. 그러려면 이제 하나씩 좀 가볼게요. 어딨냐. 저거 위에 8cm 보이지 얘들아? 8cm. 반지름 8cm. 요 삼각형을 바깥쪽에다 하나 이렇게 꺼내서 볼게요. 그러면 반지름이 8이니까 위에 16 아닐까요? 16. 지름이니까 16.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30이고 60이니까 많이 봤던 비율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실제 길이가 8, 여기가 실제 길이가 8 루트 3이 되겠지. 요 자리가 이제 8 루트 3이라는 소리고 여기가 이제 8이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자, 이걸 구해놓고 나서 그러면 이 주황색은 8인데 이 PT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삼각형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BTP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여기 30도 맞죠? 얘도 30도죠. 아, 그럼 이것도 지금 뭐구나? 이등변이겠구나. 그럼 여기가 8 루트 3이니까 여기도 8 루트 3이겠네. 그래서 얘는 삼각비도 썼고요. 그 다음에 반원에 대한 원주각도 썼고요. 저평각도 썼고요. 요런 문제를 이제 학교에서 좋아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할 사람들 필기하시고 잠깐 멈춰놓을 테니까. 자, 여기는 이제 저평각이 된다. 그 원주각이 62도니까 요거에 대한 중심각 몇 도죠? 124도고 나머지는 이등변이니까 이제 반반씩 나눠 갖겠지. 그래서 얘는 28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코사인이 나와 있잖아. 우리 이런 유형에서 이거 그냥 그대로 놓고 풀지 않았었거든. 이동시켰거든. 그 이동 한번 해볼게. 자, 이동을 이쪽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90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각도가 이제 똑같이 A였었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자. 코사인 A니까 A 입장에서는 빗변이 누구냐면 여기가 빗변이야.
높이는 어디냐면 여기가 높이고요. 여기가 밑변이겠죠. 그렇죠? 자, 코사인이 뭐분의 뭐지? 우리 코사인은 정의상 뭐분의 뭐지?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가 5분의 4란 소리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실제 길이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 거냐면 5x, 4x 이렇게 한번 해볼게. 5x, 4x 다시 삼각형 그려서 여기 5x, 4x 여기는 6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거 써보려고 그래. 피타고라스 정리. 자, 6의 제곱은 36 더하기 4x의 제곱은 16x 제곱. 이렇게 했을 때 요거니까 25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36이 9x 제곱이고 x 제곱이 이제 뭐 4 이렇게 되나? 그럼 x가 얼마니?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얘는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길이니까. 그럼 얘 이제 실제 길이가 10인 거고 여기는 실제 길이가 8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원의 둘레니까 얘는 10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름파이니까. 답은 10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5번) 요것도 저번에 했던 것 같다. 그치? BD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8분의 1이래. 그럼 이거 선 넣었다 그어볼게. 똑같이 한번 해볼게. 저번이랑. 그럼 이 BD에 대한 원주각 요 자리는 전체 원주각의 8분의 1인데 혹시 그거 기억나? 원주각의 전체가 몇 도였는지 기억나? 180도였지. 그치? 그러면 8분의 1이면 몇 도니? 그게 2분의 1이면 90도, 4분의 1이면 45도, 8분의 1이면 22.5도네. 그치? 요 자리는 22.5도. 그 다음에 AC가 BD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쪽 AC에 대한 원주각인 요각은 45도가 되겠지. 그러면 요 P는 둘이 더하면 되니까 답은 67.5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7번 볼게요. 자, 7번은 Y에서 X 뺀 거네. 자, 여기 130도. 이 각이 무슨 각일까? 중심각, 원주각, 아각. 중심각. 얘가 이쪽에 대한 중심각이죠. 그럼 요거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 있을 것이고 얘랑 Y는 내접하니까 더해서 180. 답은 이쪽은 115니까 빼시면 4번이겠죠. 4번. 됐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11번 봅시다. 원에 내접하는 걸 고르라 했습니다. 내접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봉우리 두 개가 같거나 아니면 사각형에서 5랑 x 더했을 때 180이거나 아니면 요 자리랑 요 자리가 같거나 셋 중에 하나였지. 자, 첫 번째 80하고 95네. 얘네 더하면 180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죠. 나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 단서가 별로 없지 않아요. 이거는 일단 보류. 세 번째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는 50도인데 봉우리 두 개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얘는 x. 네 번째 65랑 30이야. 그러면 더하면 100이죠. 그럼 이 자리가 80이겠네요. 그럼 80이고 100이니까 180 맞지. 이런 거 다 대접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해보면 108이고 여기가 80일 거잖아. 더하면 180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4번. 조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3번. 얘는 오늘 했었던 그림에도 있었죠. 자, 여기 46도고 이 50도가 뭐랑 똑같을지 보자고. 얘는 저기 원주각인데 원주각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 각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 각 50도. 근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두 개 똑같으니까 길이가 여기도 몇 도일까? 이 주황색도? 얘도 50도가 될 거야. 그럼 자동으로 얘는 80도가 되겠죠. 그러면 C의 값 구할 수 있겠죠. 둘이 더하면 126도니까 이 자리는 54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저기 14번 ACP가 이거죠. 그렇죠? 이거랑 같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자, 얘랑 같은 거는 이거 가르쳐 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억각 보라 했지. 그렇죠? 억각. 그러면 BDP 아니면 PDB 요거 그게 일단 5번에 있는 거 보이시죠? 5번. 그 다음에 봐봐. 얘가 무슨 각이야 여기가? 이 자리가? 이거 무슨 각이니 이거? 중심각이니? 아니죠. 원주각이죠. 그렇죠? 원주각. 그러면 이 원주각이랑 같은 게 뭐냐면 저편각이야. 그렇지? 저편각이 어디 있냐 봤더니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각이 되겠죠. 요각. 요각은 뭘까? 요각은 아파트. 그래서 답은 아파트랑 BDP랑
그다음 15번은 이제 동의각 보는 거였었죠. 여기 70이면 요 자리가 몇 도일까? 70도. 근데 보니까 얘는 동의각이 아닌 것 같네. 보니까. 그렇지. 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 그렇지. 원래는 우리가 이런 그림이 동의각이었었는데. 근데 그 그림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 그림은 이거야. 봐. 이렇게 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얘는 그거 아니잖아. 하나 있고 밖에 걸쳐 있잖아. 그렇죠? 그 그림하고 이제 좀 달라요. 자, 그럼 여기 70도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CPD야. CPD가 어디 있을까? CPD가 여기 있네. 그렇지? 여기 밑에. 여 자리. 자, 그럼 이제 구하러 가봅시다. 70도는 이렇게 썼고 이 65도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 65도는 얘가 몇 어, 얘가 몇 도? 70도? 아니죠. 얘는 70도 아니에요. 이거 잘 봐야 돼. 봐봐. 이 저평각은 이 원에서 해당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그 이원이 아니잖아. 바깥이잖아. 여긴 70도라 할 수 없고요. 아까 어떤 친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각형이 내접합니다. 그럼 이 반대편이 몇 도? 115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쪽이 65도예요. 이렇게 써야지. 안쪽이 65도예요. 그러면 얘가 또 저평각이니까 얘 65도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65도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요 가운데 있는 각이 45도가 나오겠죠. 얘는 요거 조심해야 돼. 이게 70도라 해서 여기가 70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같은 원에 하나 더 겹쳐 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얘는 그렇게 풀어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얘는. 자, 필기하시고. 자, 112.5번 먼저 볼게. 자, 5번은 지금 두 개의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96도 여기 있으니까 바로 가면 이 자리가 이제 96도. 이 반대편 몇 도죠? 그러면 반대편 여기 위에 84죠. 84. 저 84를 구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요 각이 중심각이야. 뭐에 대한 중심각이냐면 PQC 요거에 대한 중심각이고 저 84가 원주각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2배니까 답은 168.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4번을 좀 보자고. 4번. 자, 4번을 좀 잘 볼게. 그 얘가 지금 사각형 ABCD가 내접하는 거거든. 보이니? ABCD. ABCD. 그 다음에 이거 AOCD 있지. 요거는 사각형이 내접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내접이라는 거 뭐냐면 네 꼭지점이 모두 다 이렇게 걸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얘는 내접하는 거는 ABCD만 내접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우리 이 상태로는 못 풀 것 같고 선 좀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내가 선 그을 때 항상 그으라 하는데 있죠. 어디다 그었죠, 선? 우리 반지름 보충 그쵸? 반지름? 반지름을 이번에 어디다 그어 볼 거냐면 난 여기다 그어 볼게 한번. 이렇게. 여기다 한번 그어 보세요. 그었니? 그었어. 자, 저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볼게. 30도 있죠? 반대편에 이렇게 30도 있는 거 보여? 그러면 여기 몇 도? 이 자리 30도. 그 다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또 이등변 사각형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여기 80이니까 여기 몇 도? 여기 80도. 그러면 여기는 몇 도? 요 조그만 데가 50도. 근데 아까 내접한다며. 그럼 이 반대편은 130 이렇게 풀면 돼. 자, 요거 필기하시고. 자, 우리 이제 본격적인 계산을 하기 전에 이 산포도를 이제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어린이가 있어요. 이렇게 두 명의 어린이가 있어요. 윤씨가 문제네. 윤씨가 아닌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둘이 이제 중간고사를 본 거야. 그래서 국어, 영어, 평균 30. 수학. 자, 50, 50, 50, 50 이렇게 봤어. 하나. 그 다음 얘는 70. 52, 52, 52,
오이 영. 오이 이렇게 봤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둘이 만났단 말이야.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 만났어. 너 평균 몇 점이야?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 먼저 윤기가 얘기합니다. 나 50점이야. 자, 그다음 관계가 많합니다. 너 평균 몇 점이야? 라고 했더니 나도 50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거 봐봐. 얘는 어쨌든 고루고루 맞아서 50점이 된 거지, 그렇지?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맞아서. 근데 얘는 보면 어떤 거는 되게 잘 봤잖아. 그지? 그다음에 어떤 건 어때? 겁나 못 봤잖아. 어떤 건 잘 보고 어떤 건 겁나 못 보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50점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이 50점이 나왔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이 평균이 똑같다 해가지고 이 시험을 본 양상이 같은 건 아니죠. 좀 다르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비스무리하게 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쭉날쭉이 심한 거잖아, 그렇지?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평균만 갖고는 구분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 흩어져 있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산포도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산은 흩어지다, 해산할 때 그 산, 그 다음에 포는 분포할 때 포, 그 다음 도는 그 척도를 나타낼 때 도. 이렇게 해서 산포도를 볼 건데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편차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란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표준 편차를 배울 겁니다. 표준 편차. 자,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산포도 뜻부터 먼저 볼까요? 별량들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산포도를 할 겁니다. 밑줄 하나 쳐볼게요. 자, 그래서 이 별량들이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큰 거고요. 밀집되어 있으면 산포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옆에다가 이제 이런 말도 쓰겠습니다. 여기는 고르다, 그 다음에 이쪽은 고르지 않다. 요거를 쓰겠습니다. 같은 말이야. 같은 표현인데 산포도가 크다 요거랑 이제 고르지 않다. 산포도가 작다랑 고르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다시 한번 예시 볼래? 위에 보면 위에 친구가 더 산포도가 크겠어요? 아니면 밑에 친구가 더 산포도가 크겠어요? 밑에 있는 애가 더 많이 흩어져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친구가 산포도가 더 클 거고 산포도가 더 클 거고 위에 있는 친구가 더 산포도가 더 작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이 고르다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고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돼. 알겠지?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대표값 주위의 대표값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가 산포도를 얘기할 때는 이 대표값은 항상 뭘 얘기할 거냐면 평균을 얘기할 거예요. 평균. 우리 대표값 세 가지 배웠잖아. 평균도 배웠고 중앙값, 최빈값 배웠지만 이 산포도에서는 평균만 쓴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밑에 보면 이제 비슷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산포도가 뭔지 알겠죠? 산포도 요거 이제 왜 배워야 되는지도 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지금 중학교 때는 저게 안 나오잖아. 그 뭐냐 등수랑 막 이런 게 다 안 나오죠. 성적표에 뭐 A, B, C 이런 것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등수랑 같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가 뭐냐면 이런 거야. 평균이 50점이야. 국어 평균이 반 평균이 50점이야. 근데 예를 들어 표준 편차가 10이라 쳐보자. 그리고 수학이 평균이 50점이야. 표준 편차가 30이라 쳐볼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 이 국어는 애들이 다 대부분 막 50점, 뭐 40점, 60점 이렇게 맞았다는 소리고 이 수학은 평균이 50점이긴 한데 애들이 80점, 20점, 90점, 10점 이렇게 멀리 편차가 크다는 소리야. 애들 간의 그 서로 시험 점수의 그 차이가 좀 크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떤 과목이 제일 저길까? 차이가 더 클 것 같아. 아니 고등학교에서 뭐 어떤 과목이 제일 클 것 같아. 늘 항상 제일 큰 거는 탑 1, 2는 항상 늘 수학이야, 수학. 보통 학교들에서.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해. 막 100점 가까이 맞아. 근데 못하는 애들은 막 10점, 막 20점, 막 30점 이렇게 맞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편차가 크고 국어는 뭐 읽으면 나오잖아.
읽으면 그래도 뭐 뭐래도 나오니까. 그다음에 영어는 뭐 달달달 외우면 뭐래도 있긴 한데 수학은 외워서 풀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보통 표준 편차가 수학이 제일 크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거 삼포도에서 삼포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제 요거 편차부터 있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요거는 한 방에 쭉 이어서 배워야 되거든. 근데 요거는 한 방에 쭉 이어서 배우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한 번 쉬었다가 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2분이거든. 15분까지. 15분까지 오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편차부터 배워봅시다. 편차. 자, 이 편차 여기다 밑줄 칠게. 어떤 자료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그 별량의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밑줄 칠게요. 요거. 편차라고 하는 거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순서 잘 보세요. 핸드폰 집어넣어라, 찬준아. 어디서 어디라고? 별량에서 평균이야. 이렇게 평균에서 빼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편차의 특징 보겠습니다. 1번의 별표. 너무 중요한 특징이야. 이 편차는 총합이 항상 0이에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 간에 편차는 무조건 다 0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 쳐봅시다. 50, 60, 70, 80, 90까지. 이 사람 평균 몇 점일까요? 70점일 것 같은데, 그치? 70점. 그럼 이 사람의 편차를 구해보면 전체적으로 70을 다 빼야 될 거 아니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20이고, 이래 빼면 마이너스 10이고, 이래 빼면 0이고, 이래 빼면 10이고, 이래 빼면 20이고, 5개 더하면 저거 되는 거 보이시죠? 0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이 편차 중에서는 양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수도 있지 않아? 그쵸? 자, 언제 양수가 나오냐면 이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양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 거꾸로 언제 음수가 나올까? 평균보다 작으면 이제 편차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언제 0이 나올까? 평균하고 똑같으면 이제 0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3번 볼게요. 이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요거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이 편차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훨씬 더 0에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더 가까운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편차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총합이 0이라는 거. 근데 이 편차가 지금 내가 별표 친 거 있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장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 더해버리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0이 나오냐? 플러스가 있고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자, 왜 이제 의미가 없는지 볼게. 얘 보면 이제 20이고 10이죠. 이렇게 양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음수도 있어. 이게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되면서 0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다 없애면 돼. 그러면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뭘 배우냐면 분산이라는 걸 배울 거야. 분산. 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밑에 있는 예시 요거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얘네 별량 5개 평균 먼저 구해볼게. 쭉 더하면 이게 55거든? 55고 얘를 5로 나누면 얘가 11이야. 11 평균이. 그러면 편차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편차. 여기다 써가면서 해볼게. 자, 편차는 별량에서 뭘 뺀다 했었죠? 평균을 뺀다 했었죠? 그래서 편차는 다 5씩 뺄게. 5씩이 아니야. 얼마야? 11을 빼야 되구나. 11 뺄게. 11. 11을 빼면 맞지? 1이고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확인해 보시면 다 더했을 때 0 되는 것도 체크가 되실 거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되면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제곱을 합니다. 편차를. 자, 제곱하면 9, 1, 0, 1, 9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러면 양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부호의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제곱한 거 있지. 이걸 이제 이번에 다 더해볼게. 아까는 다 더해서 0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다 더하면 얼마지? 20이죠. 얘가 별량이 5개니까 5로 나누면 4일 거 아니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분산이랄 거예요. 분산. 자, 밑줄 치겠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편차를 제곱하면 이제 더해도 0이 안 나와. 그래서 쭉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시면 그게 분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곱을 하면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냐? 이 제곱을 하면 숫자가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루트를 씌워줍니다. 루트를 씌우면 제곱된 게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원래대로? 그러면 얘가 얼마지? 2죠, 2. 이게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여기다 옆에다가 루트 분산이라 쓰겠습니다. 루트 분산. 그럼 표준 편차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산까지만 잘 구해 놓으시면 이렇게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니? 편차, 분산, 표준 편차 구하러 가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하나씩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오른쪽 표는 ABCD의 5명의 수학 성적의 편차를 나타낸 거래. 얘들아, 이건 별량이 아니죠? 별량이 아니라 편차를 나타낸 겁니다. 자, 편차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었죠? 다 더해서 0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5가 있으니까 x까지 더해졌을 때 0이 돼야 돼요. 그럼 이 x는 마이너스 5면 되겠죠. 5. 그 다음 5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이 75인데 이때 b의 성적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편차가 마이너스 5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편차는 원래 별량에서 뭘 빼는 거냐면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평균보다 어떨까? 점수가 더 낮단 소리야, 그치? 특히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평균보다 5점이 낮단 소리겠죠. 근데 아까 평균 몇 점이었죠? 75점. 그러면 이 사람은 70점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됐어? 그래서 편차의 중요한 특징인 다 더했을 때 0 된다. 요걸 활용해서 x를 구하신 다음에 편차의 뜻을 이용해서 이게 실제 몇 점인지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확인 1번 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x부터 먼저 구합시다. 얘가 다 편차니까. 쭉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9죠, 그쵸? 자, 근데 봐봐. 이 녀석이 20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평균보다 9시간이 더 어떤 거야? 더? 어떤 거야? 빠른 거, 줄어든 거. 이 편차라는 게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잖아? 이게 지금 저인 거잖아? 마이너스 9인 거잖아, 그쵸? 근데 D가 지금 D의 실제 별량이 20인 거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29가 평균이어야겠죠. 그래서 통학시간의 평균은 29시간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얘네는 다 적은데 분이구나, 29분. 얘는 다 적은데 얘 혼자 때문에 평균이 올라갔을 거야, 아마. 그지? 그래서 이 평균은 아까 문제에서 냈던 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자, 얘는 편차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 먼저 구해야겠죠. 쭉 더해서 0이 되려면 이 자리 마이너스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해볼게. 우리 분산은 다 어떻게 한다 했지, 이거? 다 제곱을 한다 했습니다. 제곱을 싹 한 다음에 쭉 더해서 평균 낸다 했지. 그러면 평균 내면 분산은 5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 했죠?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운다 했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는 조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거는 국어 성적의 평균이 83점이니까 더해서 7로 나눈 게 83이겠죠. 그럼 x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거 구하는 거 시간 오래 걸릴 테니 내가 x는 알려줄게. 요거 87이야. 나머지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해보세요. 그러면 분산하고 표준 편차만 맞춰볼까요? 분산 얼마 나왔어요? 분산 28 나왔고 표준 편차는 요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2루트 7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4번 먼저 할게요. 4번부터. 자, 4번 보시면 오른쪽 표는 A, B 두 반의 국어 성적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네. 이때 옳은 거 고를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분산은 A반이 B반보다 크다. 여러분 지금 표준 편차만 나와 있죠. 분산 안 나와 있잖아. 같이 구해볼까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서 루트를 씌우면 돼. 거꾸로 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곱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분산은 81, 49니까 A반이 더 큰 거 맞고요. 그 다음 니은 B반이 더 우수하다.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죠? 평균 보고서 보고 판단할 수 있죠. 평균이 B반이 높으니까 우수한 거 맞고. 디귿 A반이 B반보다 고르다. 자, 이 고르다라는 건 뭐였었냐면 이 삼포도가 작은 거야. 삼포도가 작다. 그런데 삼포도가 크죠? 반대 방향이지, 그치? 그러면 X.
리을 B반의 성적이 A반보다 평균 가까이 더 모여 있다. 지금 삼포도가 더 작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 고루고루 모여 있을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그럼 밑에 4번 바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운동 시간이 고르지 않은 사람. 자, 고르지 않다는 거는 삼포도가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제일 큰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C가 제일 크겠지.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 울지 마시고. 자,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우리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평균 갖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얘기들이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3번 볼게. 자, 3번을 보시면 별량이 5개고 평균이 9, 분산이 5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이거를 구할 거예요. 이거. 자, 근데 지금 별량을 2개나 모르죠. X도 모르고 Y도 모르는 거잖아. 어쨌든 식은 세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우리 평균 구하는 방법은 알죠? 평균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한 다음에 7, X, 9, Y, 11 더해서 5로 나누지. 이게 지금 평균인 9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5로 나누기 전엔 얼마였을까? 45고 1, 2, 3를 더한 게 16에 27이니까 X랑 Y를 더한 건 얼마일 거냐면 18일 거야, 18.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X, Y가 각각 얼마인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분산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제곱을 합니다. 하나씩 해볼게. 자, 7에서 9 빼면 얼마?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X에서 9 빼면 그냥 X 마이너스 9죠? 제곱하면 요거. 9에서 9 빼면 0이죠. 0. 제곱하면 0. 그 다음에 Y에서 9 빼면 Y 빼기 9의 제곱. 그 다음에 11에서 9 빼면 2고 제곱하면 4겠죠. 4.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5로 나눴을 때 얘가 분산이 얼마란 소리냐면 5란 소리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나누기 전에 얼마였을까? 25였을 거고 8이 있으니까 얘는 정리해보면 얘네랑 얘네를 더했을 때 이게 아마 17이었을 거야. 안쪽 것도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y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8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지? 그러면 81 두 개 넘겨볼게. 81 두 개 넘기면 마이너스 162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식이 지금 이렇게 되거든. 일단 계산 안 할게. 빼기 162 이렇게. 아이고, 160 아이고 2야 162. 자, 근데 얘들아 봐봐. 그 x랑 y를 더한 게 얼마인지 나와 있거든. 얼마지 얘가? 18이죠. 더한 게.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18로 끌어내볼게. 그럼 x 플러스 y가 나오죠. 요 자리에 18 넣으면 계산 가능하죠. 그렇죠? 둘이 곱하면 얼마지? 324. 그러면 마이너스 324니까 넘길게. 빼기 162 더하기 324를 계산하면 이제 요게 나올 거야. 그렇죠? 근데 요게 보니까 마침 어디 갔어? 딱 구하는 게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평균식 세워보시고 분산식 세워보시고 곱셈공식 전개한 다음에 푸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 과정 쭉 참조해서 밑에 있는 확인 3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볼게. 3번 위에 거 확인 3번. 자, 평균이 5고 분산이 4.8입니다. 이때 x, y를 구할 건데 이 평균 갖고선 더한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6입니다 라는 식을 세우면 아마 이런 게 나올 거야. x랑 y를 더했을 때 11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빼고 아니다, 이건 식 세우자. 4에서 6 빼면 마이너스 2죠. 제곱하면 4. 10에서 6 빼면 4고 제곱하면 얼마야? 16. 그 다음에 x 빼기 6의 제곱 y 빼기 6의 제곱 5 빼기 6은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1이고 얘를 5로 나눴을 때 요게 이제 4.8이겠지? 그럼 5 곱하면 얼마니 이게? 24 해서 얘를 정리를 해보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넘어가잖아. 싹 다 넘어가니까 이게 3인가요? 이렇게 3. 그리고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를 할 때 요거는 지우고 지금 요것만 남은 상태야. 지금 요는 3 이렇게 지울게. 자, 요거 전개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플러스 y제곱 빼기 12y 플러스 36은 3 이렇게. 그럼 36도 넘길까? 71을 빼면 마이너스 69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묶어달라 했잖아.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건데 우리 아까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배웠죠? 11이라 했지. 그럼 여기다 11 이렇게 이제 쓸게요. 곱하면 마이너스 132. 고 넘어가면 이게 플러스 132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67이 나오나? 63이 나오나? 63. x제곱하고 y제곱 더한 게 63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더해야 돼요? x, y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곱셈 공식 변형 써야죠. 요거 제곱하면 얼마? 121에서 요거 두 번 빼준 게 요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58을 뺀 거니까, 그치? 58. 요거 하나는 29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곱셈 공식하고 같이 섞어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자, 이제 그 6번을 해야 되는데 이 6번을 하기 앞서서 그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 통과한 게 있거든. 이거 보충학습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학습. 자, 보충학습 보시면 이제 변화된 변량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변화 요건데요. 요거는 예시를 하나 보여주고서 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 1, 2, 3, 4, 5가 있어. 이거 평균 얼마니? 3이죠. 그러면 얘를 하나씩 더 해볼게. 평균 얼마예요? 4일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씩 빼볼게요. 하나씩 빼면 0, 1, 2, 3, 4. 이거 평균 얼마일 것 같아? 2일 것 같지 않아? 그지? 자, 지금 보시면 내가 하나씩 빼고 더하고에 따라서 평균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 2배 한번 해볼게. 2, 4, 6, 8, 10. 얘는 평균이 얼마일 것 같아? 6인 것 같지, 그치? 반 나누면 어떨 것 같아? 평균도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면 그대로 따라서 변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변해. 그래서 평균 쪽에다가 그대로 따라서 변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변함. 이 학기 중에 특강 들었던 사람들 내가 이거 예시 들어줬나? 네. 내가 뭔 예시로 들어줬나 이거? 기억 안 나? 근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그대로 반응. 더하기 나누기 조금만 반응.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친구가 세 명이서 그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간 거지. 근데 이제 막 의견을 낼 거 아니야. 뭐 먹자 이렇게 하면. 근데 얘는 요 A는 되게 적인 거야. 그 순종적인 친구야. 마라탕 먹자. 마라탕 먹어. 기억나요. 떡볶이 먹자. 떡볶이 먹고.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친구들 보면 다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분산은 좀 특이한 좀 부류인데 이 분산은 어떤 부류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마라탕 먹자 하면 마라탕 수고해 하고서 마라탕 먹으러 가나. 윤거인데 근데 어떤 거 예를 들어 떡볶이 뭐 노 떡볶이 오이 노 떡볶이 약간 오바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오바예요. 오바. 얘는 굉장히 예민한 친구야. 자, 이 분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쓸게. 더하기 빼기 있지. 더하기 빼기에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더하기 빼기에는 변하지 않지만 곱하기 나누기에는 변해요. 곱하기 나누기에는 변하는데 뭐라고 쓰냐면 옆에 제곱배만큼이라고 쓸게요. 제곱배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분산이 2야. 근데 전체적으로 1이 더해졌어? 그러면 안 움직여 얘는. 안 움직여. 더했을 때는. 뺄 때도 안 움직여.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2, 4, 6, 8, 10하고 2배가 됐어. 그럼 얘들아 봐봐. 위에 있는 거는 간격이 얼마씩이야 지금? 1씩이죠. 그렇죠? 1씩이야. 근데 얘는 간격이 얼마씩이야? 2씩이 더 벌어졌잖아. 그치? 벌어졌기 때문에 분산이 만약에 2였다고 하면 얘는 2배 했잖아. 원래 2배 하면 아까 평균이 이렇게 2배 됐잖아. 근데 얘는 2배가 아니야. 2배가 아니라 2의 제곱배만큼. 2의 제곱배인 4배만큼 반응을 해서 8 이렇게 됩니다. 8이 돼요. 8.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얘는 따로 쓸 필요 없어요. 똑같이 놓을게요. 더하기 빼기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얘는. 더하기 빼기는 반응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탕은 먹고 떡볶이는 안 먹는다는 소리야. 근데 얘는 얘처럼 막 예민하거나 날뛰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나누기에는 변화합니다. 얘는 변화하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변화합니다. 평균처럼. 예를 들어 2배가 됐다? 그러면 표준 편차도 2배. 3배가 됐으면 3배. 3으로 나눴으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할게. 평균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면 그대로 변해요. 그냥.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다고?
더하기 빼기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곱하기 나누기에는 분산은 제곱배만큼, 표준 편차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변화할 겁니다. 그러면 숫자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제 뒤에 문제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넘어갔던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6번에 평균이 8이고 분산이 14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얼마씩 뺐어요? 얼마씩 뺐어? 얼마씩 뺐어? 2씩 뺐지, 그치? 그럼 평균은 6으로 바뀐다고. 평균은 다 빠진다고, 똑같이. 하지만 빼기만 했잖아. 더하기 빼기만 했고 지금 곱하기 나누기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그냥 그대로 14 이렇게 쓰면 돼. 분산은 변하지 않아. 그럼 밑에 한번 볼까, 이거? 자, 봐, 이거. 얘는 어떻게 변했어, 이거? 두 배야, 그치?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됐을까? 평균은 10이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한다 했었냐면 표준 편차는 그대로 두 배만큼 간다 했습니다. 지금은 곱하기 나누기 상황이니까 변화하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왜 이게 제곱인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표준 편차가 루트 10이면 분산은 얼마야? 10일 거 아니야, 그치? 분산 10이야. 근데 내가 아까 두 배 하면 분산은 4배로 반응한다 했죠? 그럼 이 4배 하면 얼마야? 40이잖아, 40. 그치? 그러면 40에다 루트 씌우면 2루트 10 되는 거 맞지? 얘가 표준 편차가 루트를 항상 씌우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그대로 가면 분산은 항상 그 제곱만큼 움직여야지 이게 숫자가 맞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하나 해볼게요. 그 옆에 127쪽에 6번 한번 해보세요. 요거. 얘는 먼저 곱한 거부터 먼저 처리하시고 나중에 뺄셈 하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지금은 2배하고 3을 뺀 거죠. 평균부터 해볼게. 평균 똑같이 하면 돼. 2배하고 3을 빼면 돼. 평균은 17이고. 자, 분산 볼게요. 분산은 2배 하는 순간 어떻게 반응할까요? 2배가 아니라 4배가 됩니다. 100. 근데 3을 빼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냥 꼼짝도 안 해, 이렇게. 그러면 평균은 17. 그다음에 분산은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저거 하나 할게. 140페이지 보세요. 저번 시간에 그거 하나 안 한 거 같은데. 요거 밑에 거 안 한 거 맞죠? 요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아야야 우리 옛날 거 봐서. 옛날 거 봐서는 했을 거고. 저번 시간에 수업 들었던 사람은 안 했을 거야, 아마.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산점도 풀 때 이렇게 y는 x 요선 그으라 했거든. 요선 하나 그어볼까? 대강이라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그었죠. 이렇게 놓고서 이제 볼게. 10명이고요. 책을 6권 이상 읽었어야 돼. 자, 책은 어느 쪽이냐면 책은 이쪽이야, 지금. 책은 여기야, 여기. 6권 이상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이겠어요? 이쪽이겠지, 그치? 요 라인 포함일까? 아니면 이 라인 제외일까? 이상이니까 제외 아니죠. 포함이죠, 포함. 이 라인 포함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국어 성적이 70점을 넘어야 돼. 그럼 국어 성적은 이제 세로 줄이죠. 70점을 넘어야 되니까 요쪽 영역에 있는 친구들이겠네. 그치? 요쪽 영역. 그러면 몇 명인지 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이렇게 이제 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8권 이상이면 8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8권 이상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그렇죠? 얘네들의 국어 성적을 쫙 더해가지고 평균 내라. 이렇게 했다는 소리야. 됐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귀찮은 문제입니다. 자, 밑에 확인 6번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얘는 두 과목 전부 다 60% 이상이죠. 60점 이상이죠. 그럼 얘는 수학 60점은 이쪽에서 오른쪽이고 이 민트색 기준으로. 그 다음에 과학 60점은 요선 기준으로 위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영역에 포함된 애들인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6마리죠. 그렇죠? 15마리 중에 6마리니까 몇 퍼센트겠어요? 4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3학년 1학기 거 이제 다 2학기 거 다 한 거고요. 자, 우리 여기서 안 한 게 있어요. 뭘 안 했냐면 발전 문제 안 했어. 발전 문제. 중간중간에 발전 문제 있는 거 있지. 이거는 학기 들어가서 심심말만 할 때쯤 잘 생각 안 날 때쯤 해가지고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당연히 안 푼 거 다죠. 안 푼 거 다. 발전 문제 빼고 개념 원리 그 다음에 연산 안 푼 거 다 합니다. 다. 그래서 다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눈물 흘리는 시간 주신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져야지 이제. 15분 동안 울어요. 야 울어. 3시 15분.
자, 아무튼 이건 제가 잡아요.